이달 초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북한이 보냈다고 우리 군이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무인기에는 생화학 무기를 실을 수 있어 위협 수준이 한 단계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구경근 기자입니다. 국방부 합동조사팀이 사전 입력된 좌표를 분석한 결과 무인기는 지난달 2일 오전 10시 강원도 금강군 일대에서 날아올랐습니다. 2.4km의 저고도에 시속 90km의 속력으로 남하해 경북 성주 사드기지까지 260여 킬로미터를 내려왔습니다. 성주 진입 전부터 탑재된 카메라가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다시 북상하면서 사드기지 10여 장을 포함해 전방지역 군사시설 등 550여 장을 촬영했습니다. 5시간 30여 분간 우리 영공을 날아다니던 무인기는 엔진 계통에 이상이 생기면서 연료가 바닥나 도착지를 40여 킬로미터 앞두고 추락했습니다. 군은 비행 기록과 사진 촬영 경로가 일치하다는 점을 토대로 북한 소행으로 결론짓고 정전협정을 위반한 명백한 군사 도발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우리 군은 강력히 응징할 것이며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것을 우리 군은 대남 도발을 주도하는 북한 정찰총국이 무인기를 이용해 군사첩보를 수집하려 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이번 무인기에는 3kg의 생화학 물질을 탑재할 수 있어 살상력이 큰 탄저균을 탑재할 경우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호식이 2마리 치킨의 창업주 최호식 전 회장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강제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신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호식 전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8일,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미룬 지 6일 만입니다. 굳은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선 최 전 회장은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7시간 반 동안 이어진 조사에선 성추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3일 자신의 비서인 여직원과 일식집에서 식사를 할 때 일부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는 겁니다. 또 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에 대해서도 술을 마신 여직원이 어지럽다고 해 방을 잡아주려 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추행이 친고죄가 아니어서 여직원이 고소를 취하한 뒤에도 수사를 계속해오고 있는 경찰은 CCTV와 조사 기록을 검토한 뒤 조속한 시일 내에 사건을 결론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해군 여대위가 상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가해자 A 대령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해군은 군 검찰이 어제 A 대령에 대해 성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인 B 대위는 수차례 성폭행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앓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B 대위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군 사법당국은 민간인 친구에게 상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남긴 사실을 토대로 사건을 조사해 왔습니다. 세월 호객실의 1차 수색이 끝난 가운데 선체 내부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곧 수색에 나설 화물칸에 차량들이 뒤엉켜 있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바닥이 벽처럼 세워져 계단과 기둥이 가로로 보이는 세월호 3층 로비. 세월호가 침몰했던 모습 그대로 왼쪽으로 누워 있습니다. 여전히 진흙 찌꺼기가 묻어있는 내부 구조물들은 심하게 부식된 모습을 처음으로 드러냈습니다. 지난 2달여 동안 객실에서 1차 수색을 마친 작업자들은 벽체를 딛고 수색을 벌였습니다. 미끄러지다 보니까 발도 많이 뛰고. 선미 화물칸에는 기름과 진흙으로 범벅된 차량들이 뒤엉켜 쌓여 있습니다. 세월호에 실린 차량만 180여 대, 처참했던 사고 당시를 떠올리게 합니다. 현재 바닥을 향해 있는 좌현 아래로 들어가 보니 선체 외판 곳곳이 뚫려 있습니다. 유실을 막기 위해 설치한 방지망도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뜯겨져 나갔습니다. 수습본부는 오는 8월까지 화물칸을 수색해 미수습자 9명 가운데 아직 찾지 못한 5명을 수습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AI의 발병으로 달걀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태국산 달걀을 처음으로 국내에 들여왔는데요. 최대 절반 값에 팔릴 것으로 보이지만 이 정도로 달걀값이 진정될지는 의문입니다. 김상현 기자입니다. 인천공항 하역장에 태국산 달걀 상자가 처음 도착했습니다. 1차 수입 물량은 2,160개, 130kg 분량. 올 초에 수입된 미국산 흰색 달걀과 달리 국내산과 똑같은 황갈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없고 그다음에 유관 상태도 정상인 것으로 보아가지고 본 검역을 하기 위해서 검역 창고로 곧 이송할 겁니다. 미생물 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으면 다음 주 초쯤 시중에 유통되는데 오늘은 부산항으로 태국산 달걀 200만 개가 추가로 반입됩니다. 국내산 달걀 한 판 가격은 평균 7,997원으로 최고가는 9,330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비하면 태국산 달걀값은 5,000원 안팎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달걀값이 급등했던 지난 1월에도 미국과 스페인에서 달걀을 긴급 공수해 효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치솟는 달걀값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내 달걀 소비량이 하루 4천만 개인데 수입 물량은 매주 200만 개에 불과합니다. 또 수입 달걀 대부분은 제과 제빵 업체나 음식점의 가공용으로 집중 공급되고 대형마트엔 나오지 않습니다. 정부는 달걀값 상승세가 누그러지지 않을 경우 덴마크나 네덜란드산 달걀을 추가로 수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현입니다. 오늘로 일주일째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이 31도, 광주 34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건조함이 심해지면서 충북과 경북 내륙 지방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때이른 폭염은 토요일 남부 지방을 시작으로 일요일 전국에 비가 오면서 한풀 꺾이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20도, 전주 19도, 대구 20도로 선선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31도, 대전 33도, 창원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 새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에는 첫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시였습니다. 3, 2, 1, Fits. Fits Super Clear. MBC 뉴스 24를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